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꽁꽁 얼어붙은 손발을 녹이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잔 정성껏 끓여 드셨나요? 우리 노년층에게 생강은 떨어진 체온을 올려주고 몸을 데워주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천연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생각해서 하루도 안 빼고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생강차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약이 아니라 콩팥의 여과기를 조용히 잘라내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하시다가 이제는 나도 건강 좀 챙겨야지 하고 드신 따뜻한 한 잔이 알고 보니 내 콩팥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그 억울함과 분함, 상상만 해도 속이 터지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다가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실려오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좋은 것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예요. 아파도 신호를 보내도 우리 몸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순을 지나며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 사소한 습관 하나, 그저 따뜻한 차 한 잔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강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콩팥을 되살리는 올바른 섭취법을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의학적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은 나이와 함께 서서히 늙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지요. 젊을 땐 아무리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와도 탄탄한 필터가 척척 걸러내줍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필터의 구멍들이 점점 막히고 걸러내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치 20년 넘게 쓴 낡은 에어컨에 무리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이 시원해지기는커녕 모터가 과열되어 타버리듯 콩팥이 과부하로 무너지는 거예요. 생강은 원래 성질이 뜨겁고 매우 매운 음식입니다. 몸속의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하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며 체온을 끌어올려요. 젊은 사람에게는 그런 자극이 활력이 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겐 마른 장작에 휘발유를 붓는 일이 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심장을 평소보다 빠르게 뛰게 만들고 몸에 열을 발생시켜 땀으로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이때 콩팥은 줄어든 수분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몸속에 물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피는 점점 끈적해지고 콩팥 세포들은 바싹 마르며 손상되기 시작해요. 결국 급성 콩팥병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살 박미정 어르신. 평소 등산을 즐길 만큼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생강은 면역력에 최고다라는 방송을 보신 뒤 다음 날 바로 시장에서 생강을 잔뜩 사오셨습니다. 꿀에 재워두고 뜨거운 물에 타서 하루 종일 물처럼 생강차를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 며칠은 몸이 후끈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며 입이 마르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어요. 박 여사님은 오히려 명현 반응인가 보다 하시며 생강차 농도를 더 진하게 끓여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현관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놀란 따님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오셨을 때 그분의 혈압은 급격히 떨어졌고 심장은 분당 120회를 넘게 뛰고 있었으며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인 크레아티닌은 정상의 3배를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병이 아니라 심한 탈수로 인한 급성 콩팥 손상. 하루 종일 마신 생강차가 강한 이뇨작용과 열로 인해 몸속 수분을 완전히 고갈시킨 것이었습니다. 콩팥은 물이 필요한 장기인데 그 물 대신 생강차만 계속 들어오니 필터가 사막처럼 말라붙어 버린 것이죠. 박 여사님은 중환자실에서 며칠간 수액 치료를 받고 나서야 겨우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몸에 좋다던 게 이렇게 무섭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콩팥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강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살 김정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에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하시며 의사 말을 잘 안 들으시던 분이죠. 1년 전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셨고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온 겨울 한파. 몸이 으슬으슬하다며 병원 약 대신 생강으로 몸을 덮여야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직접 시장에서 생강을 사와 껍질째 갈아 만든 진한 생강 원액을 하루에 여러 번 드시기 시작했죠. 처음 며칠은 땀이 쭉 빠지고 감기가 낫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지만 문제는 딱 3일째 되는 날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목이 칼칼해 깨어난 김어르신이 기침을 하는 순간 코에서 선홍색 피가 주르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지를 대도 멈추지 않고 피는 계속 콸콸 쏟아졌습니다. 놀라서 거실로 나오신 순간 이번엔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짙은 붉은 피를 한 바가지 토하셨어요. 가족들의 비명 속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김어르신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때의 광경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혈압은 수축기 60, 이완기 40으로 거의 측정이 안 될 정도, 맥박도 희미했고 의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피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피가 굳는 속도를 나타내는 INR 수치가 정상보다 5배 이상 느렸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물처럼 풀린 상태였던 겁니다. 원인은 바로 생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응고 작용이 와파린의 약효와 충돌하면서 위와 코 혈관이 동시에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콩팥이었죠. 토한 피 때문에 혈액량이 급격히 주니 콩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끊겨버렸습니다. 단 2시간 만에 김어르신의 콩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멈춘 콩팥이 몸속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독이 전신으로 퍼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김어르신에게 긴급하게 중심정맥관을 꽂고 응급투석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밤새 기계 소리가 응급실을 울렸고 복도에서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기적처럼 목숨은 건졌지만 한 번 손상된 콩팥 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강의 위험성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자고 다짐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누군가에겐 바로 이 사실이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만요.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매일 연구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건강 지혜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귀로 듣는 정보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강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춰준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우리 몸속 당분을 근육 안으로 빠르게 옮겨 혈당을 떨어뜨리는 훌륭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병원 약도 계속 복용하면서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더 좋겠지 하며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시곤 하죠. 그런데 바로 그 부지런한 노력이 콩팥과 뇌세포를 단숨에 망가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원에서 처방받은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는
여러분의 몸 상태와 체중, 식사량에 맞춰 정밀하게 계산된 용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혈당을 더 깎는 생각이 예고 없이 더해지면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차에 또 한 번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정상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저혈당 쇼크를 일으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당이 높은 것만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콩팥이 10년에 걸쳐 천천히 손상되지만 혈당이 너무 낮으면 콩팥과 뇌는 단 몇 시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우리 콩팥은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해 끊임없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생강과 당뇨약의 이중 효과가 겹치면 혈액 속 포도당이 바닥나면서 콩팥 세포들이 밥을 굶게 됩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콩팥 세포는 그대로 쓰러지고 일부는 죽어버리죠.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저혈당이 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분비해서 콩팥으로 향하는 혈관을 밧줄로 묶듯이 조여버립니다. 이미 굶주린 콩팥이 이번에는 혈류 부족으로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혈당을 조금 더 잘 잡아보려던 선의가 오히려 콩팥을 굶기고 목을 죄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식사량이 불규칙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 위험성이 젊은 사람보다 10배는 더 큽니다. 저녁에 식사를 조금만 하고 평소처럼 약을 먹고 거기다 따뜻하라고 생강차까지 곁들이면 그건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셈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뇨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다면 생강을 건강식품처럼 매일 챙겨 먹는 습관은 반드시 멈추셔야 해요. 음식의 양념으로 조금 곁들이는 건 괜찮지만 농축된 생강즙이나 생강차를 매일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당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한 균형이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저혈당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세요? 단순히 어지럽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 당신이 혼자 있는 새벽 차가운 바닥 위에서 생사를 가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적이기 때문이에요. 경기도에 홀로 사시는 67살 이미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셨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어 잡곡밥만 드시고 매일 저녁 인슐린 주사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정말 철저한 분이셨죠. 사건이 벌어진 날 밤에도 저녁 식사 후 인슐린을 맞고 주무시려던 참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추웠던지 손발이 차가워서 찬장에서 생강차 한 봉지를 꺼내 따뜻하게 한 잔 드셨습니다. 몸을 데우려는 마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는 순간 몸이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화장실로 겨우 걸어갔지만 결국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맞은 인슐린이 혈당을 내리고 있는 와중에 자기 전에 마신 생강차가 혈당을 한 번 더 낮춰버린 것. 결과적으로 급성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그 차가운 바닥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이 혼자 쓰러져 있던 이 여사님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다음날 아침 반찬을 들고 찾아온 따님이 화장실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한동안 끊겨 콩팥 기능의 30%가 영구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퇴원하실 때 이 여사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을 챙긴다고 마신 차가 결국 내 콩팥을 망칠 줄은 몰랐어요.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
콩팥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나 혈압이 없는 분들도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치질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생강은 불난집의 휘발유입니다. 혹시 자식들에게조차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앓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화장실 갈 때마다 따끔거리고 피가 비치고 뱃속이 쓰라리는 그런 증상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장 운동이 느려져 치질이나 위장출혈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몸을 덮이겠다며 생강차를 마신다면 그건 활활 타오르는 불 위에 휘발유를 붓는 일이에요. 생강의 가장 강력한 작용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피를 빠르게 돌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게 혈액순환을 돕는 이로운 과정이지만 이미 혈관이 약하거나 출혈이 있는 분들에겐 재앙이 됩니다. 치질 부위는 피가 고이기 쉬운 곳이라 생강을 먹는 순간 혈관이 더 확장되고 그 부위로 피가 몰리면서 콩알만 하던 환부가 주먹만큼 부풀어 오르고 터질 듯한 통증과 출혈이 생기죠. 위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의 매운 진저올 성분이 상처난 위벽을 자극하면서 피가 새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심하면 위에 구멍이 뚫리는 위천공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자 중 한 분은 치질 수술을 앞두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생강차를 드셨다가 수술도 하기 전에 출혈이 심해져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차다고 해서 무조건 생강을 찾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먼저 내 몸 어딘가에 피가 나고 헐어있는 곳이 없는지, 상처난 장기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진짜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 약도 안 되고 위장도 약하면 도대체 생강을 먹으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콩팥에 독이 된다면 생강을 아예 버려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듯이 생강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생강의 독성은 쏙 빼고 약성은 그대로 살려서 콩팥을 다시 힘차게 뛰게 만드는 기적 같은 활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로워요. 강한 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독을 다스리는 해독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건 위장을 보호하고 콩팥 세포 하나하나를 되살리는 비상 비법인데요. 지금 제가 말할 내용은 제가 깊숙이 숨겨두었던 보물 같은 처방전입니다. 여러분께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생강의 첫 번째 영혼의 단짝 소개합니다. 바로 이 단짝은 생강의 효능을 뼈와 골수로 직접 배달해주는 수송차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을 보호하려고 생강라떼, 즉 우유에 생강을 타서 마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인의 70에서 75%는 유당불내증, 즉 우유 속 당을 분해하지 못하죠. 젊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가 들면 우유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부글거리고 설사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생강라떼를 마시면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 대신 두유를 강력하게 추천해요. 두유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죠. 두유 속 식물성 단백질이 생강의 매운 진저올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 천연 코팅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위장으로 들어가면 자극 없이 따뜻함만 남기고 콩팥으로 갈 땐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 두유 생강차를 직접 마시며 놀라운 효과를 보셨어요. 몸이 으슬으슬하고 소화도 안 되고 소변 줄기가 약해졌을 때 저희 아버님은 늘 따뜻한 무가당 두유 한 컵에 얇게 썬 생강 두세 조각을 넣어 2분간 데워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 복부 안쪽에서부터 묵직한 온기가 퍼지며 다음날 아침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맛도 아주 고소하고 속이 편했습니다. 또한 평생 괴롭히던 위장병이 사라지고 얼굴빛이 환해지셨죠. 지금도 매일 아침을 이 두유 생강차로 시작하세요. 두유 생강차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무가당 두유를 준비하시고 생강 한 뿌리를 얇게 썰어 넣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여주세요. 콩 비린내가 싫으시다면 계피가루를 톡 한 꼬집만 넣으세요. 계피 또한 양기를 돋워 두유, 생강, 계피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삼위일체가 완성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 그냥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쯤으로만 알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한의학에서는 대추를 모든 약재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재자라 부릅니다. 생강이 불처럼 뜨겁고 건조한 성질이라 콩팥 속 수분을 날려버리는 것이 문제라면 대추는 그 반대로 피와 진액을 보충해주고 몸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만나면 생강의 날카로운 칼날이 대추의 부드러움에 감싸여 무뎌지고 생강의 따뜻한 기운만이 안전하게 콩팥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야생마의 고삐를 채워 품격 있는 명마로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저는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고 생강차를 꼭 마셔야 하는 분들께는 생강 1, 대추 2의 황금 비율로 권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팔팔 끓이면 향이 날아가고 자극이 세져서 반드시 약한 불에서 30분 이상 은근하게 달여주세요. 대추 2알이 생강 한 뿌리의 매운 기운을 완전히 순화시키며 대추씨에 포함된 신경안정 성분들이 녹아나와 콩팥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소변을 보시거나 평소 피곤이 심한 분들께 이 대추 생강차는 콩팥이라는 배터리를 재충전해주는 놀라운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비싼 영양제 찾지 마세요. 시장 한켠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붉은 대추 2알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음식을 정성껏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의가 되어 스스로를 살리는 법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 주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입니다. 작은 지혜 하나하나가 모일 때 우리의 노후는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 위에서 미소 짓는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강을 누구와 먹어야 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퍼즐의 완성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이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바로 시간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추 생강차도 아무리 약성이 좋은 두유 생강차도 이 시간의 원칙을 어기면 오히려 콩팥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고서 동의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생강은 산삼보다 낫지만 밤에 먹는 생강은 비소와 같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의 장기들은 활동을 멈추고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콩팥 역시 낮 동안 걸러낸 독소를 배출하며 스스로 정화하는 귀중한 치유의 시간을 갖죠. 그런데 이 고요한 시간에 생강에 뜨겁고 강한 기운이 들어오면 잠들려던 콩팥이 깜짝 놀라 깨어나서 야근을 해야 하는 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은 독소를 배출하기는커녕 열독이 쌓이며 오히려 더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강은 반드시 양기가 충만한 낮 시간에 드시고 해가 진 이후 저녁에는 찻잔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콩팥이 밤 동안 편히 쉬고 내일 아침 다시 맑은 여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이란 어떤 약재를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다루느냐의 지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함께 생강을 잘못 먹으면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콩팥을 살리기 위해선
두유와 대추라는 든든한 짝꿍이 필요하다는 진리까지. 이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100세까지 내 두 다리로 당당히 걷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 지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고 간절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2026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긴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에서 가족과 함께 웃고 계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평생 쌓아온 재산도, 자식들의 효도도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나와의 이 약속, 단 몇 가지 작은 습관들만 지켜내신다면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아픈 부모가 아닌 지혜롭고 건강한 부모라는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아끼고 돌보는 만큼 반드시 건강과 에너지로 보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김 박사의 건강지식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진심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하고 알찬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